네, 안녕하세요. 저 이베프의 퍼차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 드버로 DVARW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리뷰랑 그리고 리빌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 동봉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경통, 5mm짜리 경통 하나랑 그리고 여기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연결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챔버,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침리,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걸 간혹가다 빼먹고 체결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요거 빼먹으면 무조건 폭풍 누수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 육각 나사로 되어 있는 저기 빌드 덱입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는 여기 센터 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센터 홀 교체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풀어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좀 미리 좀 세팅을 좀 해놨어요. 아까 앞에서 동영상을 제작을 찍었는데 요거 침리 안 넣어가지고요. 폭풍 누수는 나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일은 이렇게 제가 맞춰놨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오링입니다. 오링하고 저기 L렌치, 저거 육각 렌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분에 나사분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타이트 킷그 센터 홀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래 사용하는 요 드버로우는 폐호흡용이에요. 근데 그 폐호흡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포흡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샀기 때문에 이 타이트 킷으로 저희가 센터핀 바꿔서 사용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포흡용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경통이에요. 경통인데 얘는 2mm짜리입니다. 2mm짜리인데 이게 많이 약해요. 벌써 깨지신 거 보이시죠? 제가 한 4일, 5일 정도 썼더니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묶고 저희가 잠궈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금방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통 잠그실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잠그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분으로 한 2개 정도 해서 3개 정도 추가 구매를 해놓고 쓰시는 게 얘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봅시다. 우선은 체결돼 있으니까 코일은 다 잡아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핫스팟도 다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모드기는요, VT 나노 75 드나칩 쓰고 있는 거. 자, 우선 솜을 먼저 끼울게요. 자, 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맥심 코튼볼이에요. 맥심 코튼볼에서 길이를 원래 평소에 쓸 때는 저는 RTL 쓸 때는 요 정도만 자르거든요. 한 3cm 정도. 얘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게 잘라 주셔야 돼요. 여유 있게 한 5cm 정도 자르고요. 여기서 자, 등분을 봤을 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들어갈 겁니다. 얘 전체 사이즈를 봤을 때 여기서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만 뜯어낼게요. 이 양을 잡는 거는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면서 좀 이제 감을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을 잡기 전에 이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이 한 요 정도 된다는 거. 아이고, 가이드라인이 한 요 정도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코일에다가 솜을 끼울 때 얘가 빡빡한 것이냐 아니면 널널한 것이냐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말아놔요. 맨 끝 부분을 말아놨을 때 맨 끝 부분 말아놨을 때 얘가 자유롭게 잘 들어가니 아니면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니. 여기서 빡빡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넣었을 때 이 자리에서 빡빡하게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얘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근데 수월하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도 어느 정도는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잘 들어갔다가 잘 나오죠. 그쵸? 요게 적절하다라고 이런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추천하는 솜양 조절입니다. 자,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 이 길이는 아직 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르는 건 언제 자를 거냐면 요거 챔버 채우고 자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비 두시고요. 자, 여기서 챔버를 채울 때는 저기 길게 하셔가지고
넣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주솔 보이시죠? 주솔. 주솔이 여기 있는데, 솜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주솔 방향을 맞춰 주셔야 돼요. 주솔 방향을 맞춰서, 자, 솜이 들어간 방향이 지금, 자, 요렇게 일자로 들어갔으니까 주솔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쵸? 먼저 끼우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 챔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링이 많이 타이트하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계속 꾹꾹 눌러 주시다 보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는 잡거든요. 요거는 많이 하셔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널널한 것보단 나으실 거예요. 널널하면 누수가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챔버 이제 꼈으면은요, 자, 저희가 이제 솜을 잘라낼 건데, 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요 끝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0.8cm 정도, 0.5cm 정도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됐죠? 그러니까 보통 한요 챔버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위 끝으로 자르다 보면 여기 이제 절단면이 생겨버려요. 이런 것들은 안 다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숨 몇 번만 칠 겁니다. 다시 풀리라고.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넣어줄 때는요, 그냥 훅 집어넣어 버리면 넣어주기보다는 이렇게 꺾어서 쑥 눌러준다는 개념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끼웠을 때는 지금 주솔이 여기 있는데 저기 코일은 요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쵸? 살짝 옆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빼주시고 살짝 돌려서 다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솔이 들어오는 방향을 잘 맞춰줘야 나중에 액상 유입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래도 신경을 써서 해주는 게 낫겠죠. 그쵸?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훗사 리뷰들 할 때 알려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액상 비율값 같은 경우는 6대4거나 7대3 요 정도를 많이 쓸 거예요. 이 포업에서는 보통 5대5, 6대4를 쓰기 때문에 이 PG 비율이 오이 쉣, 또 나와버렸어. PG 비율이 높다 보니까는요, 여기를 안 막아버리면 안 돼요. 안 막아버리면 여기 조금이라도 틈새 있으면 콱콱콱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솜량은 적더라도 내가 이 액상 유입구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맥스 브이즈를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은요, 액상 유입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전에부터 얘기했듯이 피눈셋을 넣어가지고 살짝 벌려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폼용 캐슬롱 6대4 비율로 들어간 걸 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이걸 다 막아 놓고 쓸 거예요. 여유 있게 뿌려 줍시다. 자, 또 침리 넣어봐. 저 챔버 또 올라왔죠. 그쵸? 요거는 또 다시 한번 제가 체결할 때 다시 채울 거예요. 자, 됐으면 여기서 한 번 파이어, 2번, 3번, 적당하다 싶다고 생각해도 4번, 과하면 5번까지. 자, 한번 해놓고 다시 이제 체결을 할 겁니다. 체결을 할 건데 여기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자, 이거 우선 이 노란색 울템 경통하고 얘하고 먼저 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체결을 하실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체결을 해버리면 얘가 그 금이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살짝 묶어놨을 때 여기
유격이 생기지만 않게끔만 타이트하게 유격이 안 생기게끔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침리를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끼우시던가 아니면은 여기다 끼워 놓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 빼먹고 액상 이제 채워가지고 넣어버리시면은요 나중에 폭풍 누수를 겪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넣고 있어요. 넣는 거는 항상 하부 주입할 때는 액상 넣는 거는요 벽을 타고 흘러내려가게끔 잡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넣고 있어요. 이제 한 2mm 찼어요. 이렇게 고릴라 공병이 액상을 짜는 너무 안 들어가요. 너무 안 들어가면 요거 같은 거 팁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요 핀셋 있죠? 핀셋으로 이 구멍을 넣어 버리세요. 넣고 돌려 버립니다. 돌려깎기를 해가지고 한 요 핀셋의 핀이 한 반 정도 들어갔다. 한 요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요 정도 들어갔다면 빼세요. 이제 다시. 그러면 구멍이 많이 넓어지거든요. 요 상태에서 넣으면 금방 채울 수 있어요. 네, 다 채웠습니다. 금방 채워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챔버가 이게 완벽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 경통이 또 체결이 안 되거든요. 체결됐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자, 낄 때는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거꾸로 해서 채울게요. 자, 화면 나가서. 자, 잠궜어요. 이거 잠글 때는 여기 잠글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잠그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하부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풀어서 저희가 이제 액상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타이트하게 잠그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돌려서 딱 맞았네. 저거 더 이상 돌릴 필요 없겠네. 이 생각 들면 더 할 필요 없어요. 누수는 안 나니까. 자, 이렇게 넣고 나면 이제 액상이 얼마큼 들어가 있냐? 자, 요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그쵸? 지금 보이시죠? 좀 더 과하게 보면 한 요 정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 예, 꽉 채워도 꽉 차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립 팁은 침 좀 발라서. 원래 그냥 들어가면 뻑뻑하고 항상 침 바르면 잘 들어가요. 자, 이제 다 완성된 겁니다. 완성됐을 때 배터리가 얼마 없지만 연무가 많은 편입니다. 연무량이 많이 나와요. 이 포흡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후사보다도 더 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후사 같은 경우에 드립팁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 짧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게 조금 이제 퍼지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드보로 같은 경우에는 드립팁이 길다 보니까는 맛을 이제 모아서 올려주면서 연무량도 그렇게 같이 딸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매쉬에서도 먹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무화기에서 이제 먹어봤는데요. 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탱크 말고 마이크로 탱크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마이크로 탱크 같은 경우는 연결부가 통로부가 짧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에는 많이 진하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진하게 올려주는 부분이 단맛을 많이 올려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맛보다는 이 액상에 대한 조화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맛을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높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먹어보면 드보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액상에 넣어있는 그 향과 그 맛이 그대로 나와요. 예, 이 말은 이제 단맛을 진하게 올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액상 그 고유 그 자체의 맛을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을 맡았을 때랑 입으로 먹었을 때랑 느낌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버서커나 뭐 일부 이제 다른 무화기들에 비해서 이게 꼬록꼬록꼬록꼬록 소리가 납니다. 꼬록꼬록꼬록.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액상이 이제 뭐 잘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뭐 주스 뭐 에어플로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뭐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스홀 부분인 것 같아요. 주스홀 부분에서 저희가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리가 많이 크게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쓰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확실히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은데 이게 다른 무화기들에 비해서 이 슬러지 생기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보통 제가 이거 가지고 캐슬론 액상을 가지고 후사나 뭐 이런 데 먹었을 때는 한 이틀 3일이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올데이 베이핑 했을 때 한 이틀 정도는 지나면 이제 슬러지가 확 끼는 게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피면은 슬러지가 확 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슬러지 같은 경우 많이 끼지 않나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분들을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하부 주입이에요. 하부 주입이기 때문에 하부 주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거 며칠 쓰고 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부 주입하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옛날에 카라풀 쓰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좀 카라풀보다 좀 맛이 풍부하고 진하게 올려주는 거를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전 드버로우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후사보다는. 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한 달 넘게 좀 사용해 봤지만은 진해요. 진하긴 진한데 단맛 위주로 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고루 올려주는 거, 이제 드버로우를 추천드린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자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리 미니 같은 경우는 많다랑 이제 흡사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금색으로 나오거나 뭐 이쁘게 이제 문양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드리퍼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크로마라고 이제 나온 이제 클론 무화기인데, 이것도 좀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요렇게 생긴 뭐 이제 이쁘장하게 좀 마감이 좀 곡선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무화기를 좋아하신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투박해요. 그리고 드립틱도 옛날에 쓰던, 그쵸? 드립틱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 뭐 호롱 드립틱 같이 생겨가지고 조금 보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맛 좋고 뭐 무화량 잘 나오고 뭐 빌드 편의성 부분에서 좀 편한 무화기를 쓰고 싶다. 그럼 저 같은 경우 드버로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주문을 했어요. 맛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무화기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무화기를 사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무화기를 가지고 조금 오랫동안 사용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긴 무화기 중에는 뭐 길게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쓰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산 하달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샀는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화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고 나서 처음에 바로 저희가 이제 맛 세팅이나 뭐 이제 적절한 효율값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어봤을 때 좀 괜찮은데 싶으면은요, 걔 같은 경우에는 오래 두고 쓰시면서 저항값을 살짝 바꿔보면서 계속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오늘 드버로우에 대한 리빌드랑 리뷰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음에 리뷰를 해드릴 거는 어떤 거 해드릴 거냐면, 카이리 미니 설명해 드릴게요. 리뷰. 이거 보시면은 저희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솜이 없죠? 솜이 없는 리빌드입니다. 자, 요거 한번 또 저희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